안녕하세요, 구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겪었던 고민, 과정, 그리고 적용 후의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메스프레소에서 콴다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콴다 앱은 이제 사용자들이 수학 문제를 보통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답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콴다 디자인 팀과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디자인 규격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초기 버전을 개발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은 보통 서비스가 커질 때 더욱더 필요해지곤 하는데요. 이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어떤 한 회사에서 웹툰, 페이 등등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폰, 워치, PC, TV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작동해야 할 때 더욱더 필요해집니다. 저희 메스프레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재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 기획 단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몇 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재 콴다 학생 앱이 5년 넘게 기능이 개발되면서 되게 많은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거시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 그런데 현재 디자인 시스템의 부재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과물들의 통일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를 들면 작업자라고 하면 이제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되겠죠. 작업자마다 아니면 작업된 시기마다 굉장히 자유롭게 디자인되면서 각 페이지들의 이제 통일성이 맞지 않아서 같은 앱에 있는 두 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통일성이 많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뷰, 굉장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규약된 시스템 없이 그냥 다르게 개발되면서 굉장히 그런 중복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했던 거죠. 어떤 뷰 클래스와 또 반대로 이제 뷰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어떤 중복 에셋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제 왼쪽 꺽쇠 쉐브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11개 정도 있고, 그런 조금씩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 디자인 팀과 개발 팀은 디자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디자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현재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앞으로 만들 기능들의 그런 품질 향상이고, 그리고 옛날에 존재하던 레거시의 그런 정리들을 위한 거여서, 이제 일단 맨 먼저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이제 디자이너 팀에서는 이제 디자이너 전용 가이드라인을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에게 친숙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에 이 프로젝트의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자유도를 추구하는 대신 이제 생산성을 더욱 높이자, 생산성에 집중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은 어떠한 제약들을 추가해 나가는 건데요. 이 제약으로 인해 자유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이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생산성과 통일성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유도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디자이너는 유사한 패턴을 통합하고 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최소 단위별로 규격화했고요. 우리 개발팀은 이제 그 규격화된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QDS 킷에 개발했습니다. 이 QDS 킷이 뭐냐면 저희가 콴다 디자인 시스템을 줄여서
QDS라고 하고 그 어떤 UI 킷처럼 하나의 이 개발 SDK를 만들기 위한 SDK의 이름을 QDS 킷으로 명명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했고, 기존에 존재하는 앱에 QDS 킷 컴포넌트들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QDS 킷을 만들기 전에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QDS 킷이 요구하는 스펙은 여러 서비스에 동일한 규격이 적용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버전 관리가 용이해야 했고, 어떤 저희 QDS 킷에는 여러 뷰가 그룹되어 있는 이제 그룹 뷰가 있는데, 그런 뷰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디버깅이 용이해야 했어요. 카르타고는 라이브러리 내부를 디버깅하기 어려워서 약간 배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이제 스위프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결정했고요. 뭐 코코아팟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애플 순정이라는 느낌을, 그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다가와서 스위프트 패키지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패키지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SPM,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초기 버전에는 컬러, 폰트, 아이콘 에셋 등 되게 기본적인 리소스들을 QDS 킷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 뷰, 뭐 텍스트 필드나 어떤 토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텍스트 필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UI 텍스트 필드에 뭐 타이틀이나 메시지 등 여러 가지 서브 뷰가 같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샘플 앱도 같이 만들게 됐는데요. 그렇게 QDS 킷에는 실제 적용된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별도의 샘플 앱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개발자들끼리만 보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디자이너께서도 실제로 적용된 화면을 보고 싶다 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테스트 플라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샘플 앱을 개발하면서 이제 염두에 둔 거는, 개발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각 컴포넌트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그런 디자인의 앱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제 내부 직원용이고 좀 뭐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실제 프로젝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이너분과 커뮤니케이션 했고, 실제 프로젝트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들을 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작업한 폰트, 이제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 결과물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B7부터 H1까지 14가지의 폰트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iOS 어플을 UI에 쓰이는 폰트는 이 14가지 중에 하나로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폰트만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이냐면, 이제 디자인 적용 전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피그마에서 폰트와 사이즈를 봐서 그 폰트의 정보를 시스템 폰트에 이제 개발을 했다면, 그 적용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H1부터 B7까지의 그 텍스트 스타일에서 저 B3,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된 B3 영역만 불러와서 QDS 킷에 있는 폰트 정보를 쉽게 짧은 코드로 불러올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또 폰트와 마찬가지로 아이콘도 이제 중복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콘들은 QDS 킷에 넣어서 저렇게 간단한 코드 형태로 불러올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에셋 추가나 이런 리소스들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는 뭐
중복될 여지가 있는 아이콘이다, 그런 에셋이다 라고 하면은 그 QDS 킷에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해서 저희 개발자에게 노티해주면 저희가 그 디자인 시스템 킷에 에셋을 추가해서 그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중복을 점점 방지하게끔 정책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에셋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 뷰, 텍스트 필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편집 상태나 아니면 뭐 디세이블 된 상태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뭐 보더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가 조금 바뀌고, 그 텍스트 필드 위아래로 타이틀과 헬퍼 메시지가 있는 그런 UI고요. 이거를 하나로 그룹 지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QDS 텍스트 필드라고 명명해서 그 텍스트 필드의 타이틀이나 메시지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QDS 킷을 만들었으면 적용을 해야 하는데, QDS 규격을 처음 적용하는 페이지들은 이제 어떤 저희 메인 탭바의 각 탭의 첫 페이지로 결정했습니다. 네, 탭바 컨트롤러 안에 뭐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데, 이 모든 화면에 공통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기존에는 만든 시기도 다르고 디자이너도 다른 그런 통일성이 낮은 페이지였지만, 이제 보다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QDS 킷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보이스카우트 규칙입니다. 네, 뭐 프로그래밍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보는 규칙인데, 이게 디자인 관련 요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공통 모듈을 사용하고 이 중복된 요소는 제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어떤 다른 중복된 기능의 뷰나 에셋이라고 하면 그걸 보일 때마다 QDS 킷에 있는 그 디자인 시스템 킷에 있는 리소스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럴 때마다 뭐 리팩토링이나 뭐 이런 거창한 구조의 변경은 바라지 않지만, 에셋 정도는 단순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점진적으로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페이지 단위로, 뷰 컨트롤러 단위로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페이지의 일부 뷰가 다른 페이지에 재사용되면서 그 서브 페이지에는 이제 일부만 QDS 규격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상위 페이지만 적용한다고 했지만 하위 페이지까지, 다른 페이지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위 페이지를 모두 다 바꿔준다면 리소스도 당연히 많이 들고, 그런, 네, 또 하위 페이지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페이지가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리소스를 가늠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뭐 앱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디자이너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 변경된 거는 일단 안고 간다. 네, 안고 가지만 뭐 일부만 변경된 페이지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될 때 바로바로 적용하는,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지금까지 쌓여있는 레거시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지금이 끝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뭐 많은 계획이 있고, 지금은 일단 조금이나마 규격화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는 우선순위별로 기능을 확장해서 앱의 많은 부분이 이 디자인 시스템을 따를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고, 또 뭐 지금은 좀 약간 iOS 내부적으로 보자면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인터페이스에서도 이게 유료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할 예정이고, 네. 또 이제 뭐 다른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 디자인 결과물과 피그마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거와 이제 샘플 앱을 외부에 공유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도 언젠가 이런 형태로 공유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품질은 양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스티브 잡스가 했고요. 특히 이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떠올렸던 말이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되새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